자, 여러분은 지금 체중 조절 웰빙 브랜드 넘버원 뉴스킨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파마넥스 데이입니다. 대사질환과 솔루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오늘의 명강사 강현석 사장님을 여러분들의 랜선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더그룹에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강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사질환과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약 15년 경력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공기관에서도 약 5년 정도를 근무했었고 제약 의료기기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던 월급쟁이였고요. 거기서 해외영업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동시간 대비 임금 상승률은 과연 만족할 만한 것인가? 다들 직장인들은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높네 낮네 이거 가지고 뒤에서 욕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가족이어야 되는데 계속 일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팀장이 되면서부터는 더더욱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했었거든요. 카페에 가서. 그리고 해외 영업이다 보니까 저녁에도 계속 뭐 해외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통화도 해야 되고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장 다음은 결국 임원인데 임원 진급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개인 사업을 나가서 개인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계속 됩니다. 근데 임원 진급은 아시듯이 뭐 거의 뭐 0.5%라고 하죠. 1% 미만의 될 확률로 모든 직장인들이 싸우는 건데 그런 고민이 계속되고 있었고 점점 빨라지는 정년 이거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건 자의반 타의반 점점 더 정년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저는 TR90라는 제품을 만나게 됩니다. 저의 아내인 성현기 사장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요. 갑자기 전화를 해서 같이 이런 제품이 있는데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뭐 사진에서 보시는 목이 잘린 남자가 전데요. 그때는 이제 목까지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창피해서 이 몸만 찍었습니다. 저는 살이 막 쪘다기보다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이 생활 식습관이 안 좋았기 때문에 독소를 뺀다는 차원이었고요. 제 와이프는 이제 왼쪽에 보시듯이 염증성 알러지도 심해졌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빼독을 TR90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부부 사업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TR90 제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지금 보시듯이 체지방률이 정말 근육은 줄지 않고 체지방률만 싹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고 제품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이 했고 그러면서 뉴스킨 사업의 정확한 이해, 보상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니까 회사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오히려 투자비로 시작을 했지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건 제가 먼저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오른쪽에처럼 멋지게 외모적으로도 예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건강해진 상태에서 부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진대사부터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대사는 물질대사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메타볼리즘이라고 합니다. 신진대사란 생명체가 영양분을 섭취하여 이를 에너지원으로 합성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련의 생화학적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우리 몸의 기초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기초, 세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수정란이 점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의 기관, 조직을 생성하고 기관을 생성하고 장기를 생성하고 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두 동일하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몸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에도 약
380만 개, 초당 380만 개 정도의 세포가 계속 교체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자체의 건강이 이 대사 기능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포의 구조 및 에너지 대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 왼쪽에 이제 세포입니다. 그래서 생물 시간에도 많이 보셨을 텐데 세포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가운데 세포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원형의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른쪽에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꺼내서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영양소와 산소들을 적당히 이제 가져와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에너지 합성을 ATP 에너지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즉 건강한 세포의 대사 능력이 건강한 대사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사 과정부터 또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드리는 표는 오늘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드시고 계신 우리 파마넥스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인지하신다면 오히려 챙겨 드시는 거를 더 꼬박꼬박 챙겨 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질 강의에서도 이 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표는 확실하게 오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는 소화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일어난 다음으로 가는 거는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혈관을 타고 이동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포 내에 흡수가 되고 그 다음은 미토콘드리아 내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소화 흡수 관련해서는 유산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 유산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관 이동을 위해서는 오메가3, 칼슘, 항산화제 이렇게 칼슘도 좀 특이하실 텐데 혈관 이동 관련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세포 내 흡수 관련해서는 오메가3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대사에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의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또 요소가 하위 요소가 있는데요. 처음은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와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 균형, 미토콘드리아가 쓸 수 있는 영양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은 활성산소와 항산화입니다.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대사를 하고 나면 활성산소를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처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라는 이 활성산소를 적당히 제거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 활성산소는 몸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항산화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와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없이 대사 기능을 올리겠다?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운동은 같이 해주셔야 미토콘드리아 숫자와 기능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 균형. 거기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데요. 이 영양이 있어야 어찌됐든 몸에 들어온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나 이런 영양분을 에너지 대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와 항산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항산화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원님들도. 그래서 항산화제를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이 활성산소를 몸 밖으로 잘 배출하고 잘 없애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이란 그러면 우리 몸 에너지 대사의 비정상화 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이 대사가 정상이면 생기지 않을 질병인데 대사 기능이 비정상화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이라는 것들을 쭉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들입니다. 혈전증,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고인슐린 혈증, 이상지혈증 이런 것들을 다 대사증후군에서 비롯되는 질병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방간, 담석증, 뭐 심하면 암, 그다음에 통풍. 요새는 통풍이 대사증후군을 알리는 첫 번째 시그널이라고도 할 정도로 많이 걸리는 질병,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통풍이라는 게 있고, 뇌졸중, 심근경색, 이 모든 혈관 질환이 다 대사질환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갖고 더 지속적으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발병되면 완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는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대사증후군 관련 유병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는 4명 중에 성인, 4명 중에 1명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3명 중에 1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이는 모든 성인 중에 셋 중에 1명, 뭐 차 마실 때도 3명, 4명 모이시잖아요. 그 중에 1명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질환자가 1명이라는 뜻이고, 나머지 두세 분은 분명히 대사증후군으로 가고 계신 증세를 분명히 하나 이상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른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우리가 특별한 시대를 겪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비만율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남자분들 지금 비만율이 48%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절반이거든요. 남성분의 절반. 지금 옆에 계시는 소중한 남자분들께 꼭 관리를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질까요? 이게 예전에 1930년대와 1980년대, 90년대 이제 생활 식습관을 비교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 육류 섭취는 늘어나고 채소, 과일 섭취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이 늘어나고 운동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 대사 기능은 떨어지고 질병이 생기게 되는 구조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자재, 옛날 같지 않은 채소들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죠. 이거는 미국과 일본에서 영양소를 이제 파악을 해본 건데요. 지금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 드시던 것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드시던 것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먹고 있는 먹거리 자체가 영양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환경 오염도 있고 화학 비료를 계속 사용하면서 토양이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섞게 되죠. 이런 것들을 커버하려고 예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과일과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유전자 변이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뭐 오른쪽을 보시면 1914년도에 철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사과 2개를 먹었다면 지금은 1992년입니다. 92년에는 14개 정도를 먹어야 예전에 철분을 똑같이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더 나빠졌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에도 보시면 시금치도 한 단 먹으면 충분했을 것을 지금 19단, 1993년입니다. 19단을 먹어야 그 정도의 섭취를 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먹기만 잘 먹고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표현을 들으신다면 그분들은 코끼리 정도의 야채와 채소를 삼시세끼 매일매일 드셔야 지금 겨우 몸에서 원하는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캡슐화된 좋은 영양기능식품으로 이렇게 섭취를 해줘야 그 영양소 밸런스를 공급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양 섭취 기준인데요. 쭉 보시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제라든가 이런 것들 복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많이 채워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것이 우리 몸에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 밸런스를 나타내는 선인데요. 지금 보시면 칼슘하고 비타민 A는 굉장히 부족하고 나머지 영양소는 굉장히 높죠. 특히나 오른쪽에 보시면 나트륨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섭취율이 높습니다. OECD 중에서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절임류도 많이 먹고 김치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죠. 그다음에 찌개류 많이 드시죠. 이러다 보니까 나트륨 섭취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칼슘하고 비타민 A가 이렇게 모자랄 경우에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아까 계속 에너지 대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에너지 대사는 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비타민 B를 저렇게 많이 드시고 뭐 다른 영양소를 많이 공급해도 부족한 거가 저렇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를 아주 좋은 영양소를 공급을 다 골고루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천연 비타민, 합성 비타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연 비타민의 흡수율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천연 물질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합성은 사실 우리 몸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어, 물질이기 때문에 흡수를 당연히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흡수율의 차이가 이렇게 아주 큰 거고요. 그러면 천연 비타민이 좋은데 왜 다 천연 비타민을 만들지 않을까요? 이 합성 비타민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단가가 떨어집니다. 이 제조사들은 어찌됐든 단가라는 측면, 제조 원가라는 측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론 이제 기업의 생존 가치, 생존 이유 자체가 지속을 하려는 이유 자체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의 이윤 추구를 위한 이런 단가 절감, 그다음에 합성 비타민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 듣고 계신 회원분들께서는 많이 보실 겁니다. 요새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오죠. 홈쇼핑에서도 많이 광고를 하고,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0원꼴도 안 되는 제품으로 많이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회원님들께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시는 게, 이게, 광고도 그렇게 많이 하고, 모델을 써서, 그 다음에 홈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이익을 거의 20, 30%는 먹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과연 이 비용들을 다 빼고 그 10,000원에 내 몸을 위한 어떤 좋은 성분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꼭 한번 고민을 하고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고 어차피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사셔서 드신다고 한들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내 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천연 제품들, 천연 건강기능식품들을 꼭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대사기능의 주요 건강 요소, 아까 쭉 나왔는데요. 장 건강, 혈관 건강, 세포막,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건강.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우선 장 건강부터 소화 흡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장의 목적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배출하고 변으로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우리 장의 원래적인 기능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외부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열려있는 기관이 장입니다. 식도부터 해가지고 우리 몸에 다 열려있죠. 나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가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모여 있고요.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도 존재를 합니다. 요새는 장하고 뇌 건강이 연결된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점막을 펴보면 12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120평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넓은 곳인데 여기를 아주 튼튼하게 관리를 못한다면 한 곳이라도 나빠진다면 당연히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워진 게 마스크하고 유산균이 우리나라 물가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물가조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쓴다라고 해야 물가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산균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어느 정도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준다는 취지로 우리 홈쇼핑에서도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굉장히 잘 챙겨주셔야 하고요. 오른쪽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항상 공존해서 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균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은 기본적으로 뭐 유익균 20%, 유해균 20%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균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간균이라는 것은 되게 흥미롭게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많은 쪽으로 흡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우세할 때는 유익균 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유해균이 많아질 때는 유해균 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프로바이오틱스 하나 먹어가지고 뭔가 개선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회원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계속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이게 중간균들이 유익균으로 와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에 직결된다. 이걸 먹어서 뭐가 나아지겠어가 아니라 직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왼쪽 그림과 같이 계속 넣어주시면 이 미생물층이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점막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요. 밑에 장벽도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유해균이 늘어났어요. 유해균이 엄청 늘어나게 되면 장점막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해균들은 우리가 몸에 좋은 야채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동물성 막 고기 뭐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이제 장 점막을 막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장벽하고 바로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벽도 버티다가 슬슬슬슬 틈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틈이 슬슬슬슬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듯이 몸 아까 유일하게 외부로 뚫려 있는 기관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독소와 미생물과 우리가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저 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장벽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혈관이 있거든요. 이 장벽 틈으로 들어와서 혈관으로 들어간 다음 우리 혈관에서 혈액들은 어떻게 되나요? 몸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죠. 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위 혹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위에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뭐 조금 징그러운 사진이긴 합니다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장점막을 심하게 장점막이 없어지다 보면 저렇게 구멍이 숭숭 날 정도입니다. 천공이라고도 하죠. 심하게 되면.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당연히 저 틈으로 뭔가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의 건강 상태가 이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연관된다라고 해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인 아토피, 알러지, 류마티스, 그다음에 간질환, 간경화, 간염, 간암, 대사질환, 당뇨, 비만, 뇌질환, 요새는 뇌질환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치매, 우울증, 자폐, 심혈관 질환, 뭐 혈관 질환은 다 포함이고요. 장 질환 마찬가지겠죠. 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우리는 그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질병만 해도 이렇게 명기된 정도거든요.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오른쪽에서 이제 아까 장뇌가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새는 이제 계속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게 장뇌축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어, 예를 들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뇌인데 생성되는 거의 90% 이상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뇌에서 쓰는 뇌 기능에 필요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적절히 분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아주 건강한 삶에 그다음에 노후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기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 건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에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칼슘, 항산화제, 오메가3 이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은 12만 킬로미터 아주 깁니다. 지구 두 바퀴.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아주 중요하겠죠.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적절히 장기에서 빼오는 게 그 역할입니다. 이거 역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 장기들 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질병 중 약 70% 이상은 심혈관계에서 기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는 심장, 혈관, 혈액 요거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 혈관이 유일하게 이식이 불가능하거든요. 누군가의 혈관을 떼다가 갖다 붙였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특히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주 미세한 관이기 때문에. 물론 스텐트 시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굵은 혈관에 이런 철조망 같이 생긴 것을 넣어서 벌려주는 거지 어떤 것들을 뭐 다시 원천적으로 개선하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벌려줬어도 똑같은 생활 식습관을 하시다 보면 다시 점점 그곳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심혈관계 관련 치료 기술은 아직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빠지기 전에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활성산소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세포에서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관에 떠돌고 다니던 체내에 쌓이는 여러 대사산물이나 지방 이런 산성 노폐물들을 급속도로 산화시킵니다. 급속도로 산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뭐 콜레스테롤이나 뭐 이런 것들과 뭉쳐져서 혈관을 막게 되는 또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혈액은 약 알칼리성을 띠고는 있지만 활성산소가 계속 배출되고 우리 몸에 산화되는 것들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산성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이렇게 산성화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몸에 독소가 공급이 되니까. 그때 칼슘이 그것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99%의 칼슘은 뼈와 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드셔야 되죠. 근데 저는 더 주목하는 것은 1%의 칼슘이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각 기관들의 신호 전달 물질 역할을 하고 혈액의 산도 증가 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1%의 칼슘이 모자라게 되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까 99%의 칼슘이 저장되어 있는 곳, 뼈, 이쪽에서 꺼내 쓰게 됩니다. 뼈, 이, 잇몸. 그렇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칼슘이 뼈에서 꺼내 쓰게 되다 보면 이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칼슘이 그 몸 밖에서 좋은 천연 칼슘제와 다르게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혈관에 쌓이게 되면 또 혈관을 막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을 좋게 하려고 항산성을 유지하려고 칼슘을 꺼냈었는데 오히려 사실은 몸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1%의 칼슘이 부족하기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칼슘제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유 없이 불면증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 갑자기 새벽 한두 시까지 잠이 안 온다, 갑자기. 이거는 칼슘 부족이 원인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슘 자체가 천연신경 안정제 역할을 우리 몸속에서 하고 우울증을 예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 불면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지방산, 혈액 속 지질을 낮춰주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인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요새는 오메가3가 기본적으로 거의 다 RTG 오메가니까 요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오른쪽에 EPA, DHA, 이게 EPA가 중성지방 합성을 낮춰주고 DHA는 다들 아시듯이 뇌와 신경 조직의 기능을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포함된 오메가3를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포막 건강으로 넘어가면 아까 오메가3가 구성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면 파란색이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오메가6. 이게 우리 세포막을 구성을 하는 기본적인 성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분이 배달됐을 때 왼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 타원형이 막, 이게 동영상인데 막 저 오메가3, 오메가6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영양분이 공급하면 이게 물질을 수용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메가3가 부족하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아래 사진과 같이, 그러면 이 그 녹색에 돌아다니던 저 타원형이 굉장히 느려지고요. 영양소가 와도 흡수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 6가 서로 저렇게 붙어 있으면서 아래쪽에도 막 같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세포막을 열었다 닫았다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대사로 넘어가면 이게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대사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동차 배기가스처럼 엔진이 그 동력을 얻고 나면 배기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활성산소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을 한다. 자기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핵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핵 자체의 기능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 자체가 또 떨어지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활성산소로 기인하는 병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듯이 뭐 다양합니다. 뭐 당뇨, 뭐 노화, 심혈관 질환 다 다양한데 가장 여러분께 와닿는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흔히들 촌농이라고 조롱하면서 좀 많이 나왔던 사진인데요. 이게 분명히 몸은 좋아졌는데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왜냐? 두 분 다 많이 늙었거든요. 이게 우리 몸은 아까 운동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근육입니다. 근육.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막 단기간에 저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확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의 배출량도 확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게 계속 몸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분들은 신경을 안 써주신 거예요. 활성산소를 그만큼 제거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계속 몸이 공격되니까 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이렇게 몸에서 항산화제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5가지 필수 영양제를 쭉 보시면 1번 유산균, 2번 오메가3, 3번 칼슘, 4번 항산화제, 5번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이것들이 다 공급이 완벽하게 되셔야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에 뭔가 하나만 부족하다 그래도 예를 들면 비타민제는 엄청 잘 드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 안 드시고 오메가3 안 드시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를 꼭 같이 드셔야 에너지 대사, 우리 몸에 올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파마넥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장 건강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이 메타의 저는 이름 자체에서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초월함, 탁월함, 전환, 딴 것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라는 것이 아주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 메타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7년의 연구 개발이 있었고요. 5건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종의 바이오틱스, 3종의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3종의 퍼플 블렌드가 들어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퍼플 블렌드는 아까 항산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산화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가 안토시아닌입니다. 제일 강력한 항산화제, 안토시아닌. 이 앙토시아닌이 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3가지를 우리 회사에서 찾아냈습니다. 그게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 여기서 다 추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종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3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죠. 프리바이오틱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산균, 사균체, 포스트바이오틱스, 우리 장 건강, 장 점막 건강에 필요한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프리바이오틱스도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프리바이오틱스가 식약처의 개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개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것은 뉴스킨에서 안정성과 기능성과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 한국 식약처에 제출을 하고 한국 식약처에서 이거를 승인합니다 해야 개별 인증이라는 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제품이다. 그리고 성능이 입증된 제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아까 5개 논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늘어나서 6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루수 해결, 디스바이오시스,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염증 수치 개선, 비만균, 염증, 뇌독소. 이 안토시아닌 자체의 효능 자체가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토시아닌이 들어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꼭 챙겨 드시면 우리 장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런 제품들은 평생 드셔야 됩니다. 왜냐? 식자재로 우리는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왕 드실 거 정기 구매라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요. 10% 할인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회원님들께서는 후원자분께 모르신다면 꼭 한번 여쭤보시고 안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스스펜 3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오메가3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 우리나라 식생활, 식습관, 생활 습관에 맞는 제품이고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우리는 먹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번에 4알만 드시면 이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 안에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제품입니다. 15만 원이지만 정기 구매 할인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다음은 칼슘 제로 본 포뮬러 해조 칼슘이고요. 마그네슘과 1대2 비율로 적절하게 배율이 되어 있고 이 칼슘은 이거 드셨을 때 변비가 온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런 이유 자체가 몸에서 흡수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몸의 흡수율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비타민 D, 비타민 C의 아연, 구리 등이 적절히 혼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본포뮬러라는 제품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정기 구매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그 오른쪽에 보시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단박에 해결하자면 저는 TR90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TR90는 체중 조절 앤 웰빙 브랜드. 요새 저는 다른 설명을 오히려 안 드리고요. 요것만 말씀드립니다. 1위. 꼭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품이고요. 여기는 점프 스타트와 핏 이렇게 애플 페논을
아주 함축해서 체지방을 줄여주는 그런 제품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서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때 그런 걸 안정화하기 위해서 태아닌 성분, 알파파 발생을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바나바 잎 추출물은 이 혈당 상승을 억제를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컨트롤은 절대 무슨 억제제나 호르몬제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을 올려주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TR90 쉐이크가 있는데요. 이 TR90 오른쪽의 그림이 이제 TR90 쉐이크를 뒷면을 보시면 이런 비타민들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쉐이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쉐이크 하나만 드셔도 웬만한 식사보다는 오히려 영양소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TR90를 드시면서 TR90를 한다는 거, 쉐이크를 드시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영양소 공급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에이지락 메타, 에이지락 90 이렇게 에이지락 유스펜 이렇게 에이지락이 붙은 제품들은 에이지락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에이지락 성분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늙어진 유전자를 다시 젊게 회복하는 90% 이상 젊은 유전자로 복구시키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2시간, 그러니까 아녹스라고 하는 노화 요소를 잠궈주고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드시면 늙지도 않게끔 이게 외모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 기능 자체가 늙지 않게끔 재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사질환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지금 말씀드린 영양소들 적당히 잘 공급하셔서 건강해지시고 대사질환 절대 안 걸리시는 여러 회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석 사장님의 대사질환과 솔루션 강의는요, 언제 들어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아, 진짜 잘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